당신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나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둘째 아이가 던진 한마디에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형만 챙겨요? 이 질문 뒤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외로움, 무시당한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한 아이의 절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의 선의가 어떻게 한 아이에게는 구원이 되고 다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게 오래 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왔죠. 첫째 아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죠. 반면 둘째 아들 지훈이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처리하는 아이였습니다. 서진 씨는 자연스럽게 준혁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준혁이가 시험을 망치면 함께 울고 친구와 싸우면 학교까지 찾아가 해결해줬습니다. 반면 지훈이는 항상 너는 괜찮잖아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준혁이가 성적이 떨어져 낙담했을 때였습니다. 서진 씨는 고액 과외를 알아보고 학원을 3곳이나 등록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저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은데. 서진 씨는 무심코 답했습니다.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 형은 지금 힘든 시기야. 조금만 참아줘. 그날 이후 지훈이는 더 이상 자신의 바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준혁이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서진 씨는 재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몇 년간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그 적금은 원래 두 아들의 대학 입학금을 위해 만든 것이었죠. 지훈이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지훈이는 스스로 장학금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서진 씨는 그런 지훈이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특함 뒤에 숨겨진 아이의 외로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형제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준혁이는 엄마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고 지훈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준혁이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지훈이는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에 들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진 씨는 기뻐하며 칭찬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준혁이가 군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서진 씨의 관심은 다시 준혁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지훈이의 성적표는 식탁 한쪽에 놓인 채 며칠 동안 아무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지훈이의 성취는 당연한 것으로 준혁이의 작은 발전은 큰 사건으로 취급되었죠. 지훈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니, 표현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체득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두 형제의 인생은 더욱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준혁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죠. 서진 씨는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 컨설팅까지 받게 해줬습니다. 비용은 상당했지만 서진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얘가 사회에 나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내가 도와줘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반면 지훈이는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서진 씨는 물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역시 너는 뭐든 잘하는구나. 이제 형 좀 도와줄 수 있겠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몇 년 후 준혁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했고 결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서진 씨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 중 일부를 준혁이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물과 전세금, 결혼식 비용까지. 서진 씨는 거의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훈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얘도 결혼할 텐데. 서진 씨는 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준혁이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지훈이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지훈이는 처음으로 자기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혁이의 결혼식 날 지훈이는 축의금 봉투에 평소보다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장 뒤편에 앉아 있었죠. 서진 씨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지훈이가 혼자 앉아 있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준혁이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본 서진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혁이의 아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진 씨는 고민 없이 준혁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혁이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죠. 지훈이는 퇴근 후 텅 빈 집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어?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형네 애가 요즘 몸이 아파서. 내가 알아서 먹어도 되지? 서진 씨의 답변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라고 제안하면 형네 애 봐줘야 해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가자는 답이 돌아왔죠.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점점 더 엄마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굳이 연락해봤자 지금 형네 집이라 바빠라는 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모자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팀장 됐어. 서진 씨는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런데 지금 형네 애가 울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지훈이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고 들어줄 시간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지훈이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지훈이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진 씨는 아침 일찍 준혁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와야 했거든요. 출근하는 지훈이와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집에 계실 거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왜? 아니에요. 그냥요. 지훈이는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녁쯤에는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엄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이 오늘 생일이죠? 축하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5시쯤 드디어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죠. 생일 축하해, 지훈아. 미안한데 오늘은 형네 애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뿐,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훈이는 편의점에 들러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촛불 하나가 꽂혀 있는 미니 케이크였죠.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에 지훈이 혼자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죠. 엄마가 나를 한 번만이라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케이크를 한 입 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아니, 입안이 쓴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식탁에 케이크를 놓아두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생일을 혼자 챙기는 게 익숙해요. 괜찮아요. 편하게 있다 오세요. 메모를 식탁 위에 놓고 지훈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진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식탁을 보는 순간 서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그 옆에 놓인 메모지. 메모지를 읽는 순간 서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서진 씨는 지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다는 걸 서진 씨도 알 수 있었죠. 베개가 젖어 있었으니까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잊고 있었어. 서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익숙해요. 형이 더 중요한 거 알아요. 그게 아니라. 서진 씨가 변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훈이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는 항상 형이 먼저였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요.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냥 알아서 큰 사람이었어요.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였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관심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지훈아, 그런 게 아니라. 서진 씨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계속했습니다. 전 엄마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운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엄마가 제 편이 되어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형은 지금 더 힘들어라는 말만 들었죠. 그럼 전 언제 힘든 건가요? 제가 힘들 권리는 없는 건가요? 서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진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지훈이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엄마. 어차피 형 전화잖아요. 또 엄마가 필요한가 봐요. 서진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일도 와줄 수 있어? 애가 계속 칭얼거려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는 조용히 등을 돌려 다시 누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서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훈이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였죠. 서진 씨는 지훈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케이크와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익숙해요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서진 씨는 일어나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펼치자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죠. 첫 페이지는 준혁이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준혁이의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사진은 어디 있을까? 서진 씨는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준혁이 사진들 사이사이에 작게 구석에 끼워져 있는 지훈이의 사진들을.
지훈이의 100일 사진은 준혁이 사진 뒤에 숨어 있었고 입학식 사진은 준혁이의 현장학습 사진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진 씨는 사진첩을 정리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준혁이를 앞에 두고 지훈이를 뒤에 놓았던 겁니다. 사진첩조차도 두 아이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진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운동회 사진이 나왔습니다. 준혁이가 꼴찌로 들어오는 장면을 서진 씨가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를 위로하느라 정작 1등으로 들어온 지훈이의 시상식은 보지 못했던 날. 지훈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엄마를 찾았지만 서진 씨는 그때 준혁이를 안고 있었죠. 더 뒤로 넘기자 중학교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혁이의 학교 행사 사진은 여러 장이었지만 지훈이가 전교 1등 상을 받은 날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날 서진 씨는 준혁이의 학부모 면담 때문에 지훈이의 시상식에 가지 못했죠. 사진첩을 덮으며 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준혁이만 보느라 지훈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지훈이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지훈이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던 날. 지훈이는 신이 나서 상장을 보여줬지만 서진 씨는 그래, 잘했네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준혁이의 숙제를 봐주러 갔었죠. 지훈이는 상장을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고 혼자 방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지훈이가 처음으로 엄마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날. 서진 씨는 내가 필요해. 너는 혼자서도 잘하잖아라고 답했죠. 지훈이는 네 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훈이가 원했던 건 학원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훈이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던 날. 집에 와서 성적표를 보여줬지만 서진 씨는 준혁이의 재수학원을 알아보느라 바빴죠. 아 그래, 잘했네. 그런데 지금 엄마 좀 바빠. 나중에 보자. 지훈이는 성적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훈이가 장학금을 받았다며 전화했던 날. 엄마, 나 전액 장학금 받았어. 그래, 잘했다. 그나저나 형한테 연락 좀 해봐. 요즘 형이 취업 준비한다고 힘들어 하더라. 내가 격려 좀 해줘. 그렇게 대화는 다시 준혁이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입사 첫날, 지훈이가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며 사진을 보냈던 날. 서진 씨는 멋지다. 첫 출근 파이팅. 이라고 답장했지만 그날도 준혁이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죠. 지훈이는 생애 첫 출근이라는 중요한 날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는 평생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칭찬해 줄까 싶어서 밤낮으로 공부했고 상을 받으면 엄마가 기뻐할까 싶어서 온갖 대회에 나갔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 끝에 돌아온 건 너는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원했던 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자신을 봐주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자신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서진 씨는 그것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서진 씨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괜찮아. 준혁이가 더 급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준혁이보다 더 절실하게 엄마의 사랑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표현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창가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지훈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었죠. 하지만 지훈이는 새벽 일찍 출근했습니다.
식탁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출장 갑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일주일. 서진 씨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서진 씨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가 와도 미안한데 오늘은 갈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했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의아해했지만 서진 씨는 확고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지훈이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책들, 벽에 붙은 회사 수료증과 상장들. 모두 지훈이 혼자 이뤄낸 것들이었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격려 없이. 서진 씨는 지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출장 잘 다녀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돌아오는 날 같이 저녁 먹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서진 씨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된장찌개, 김치전, 불고기. 오랜만에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죠. 지훈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세요? 응. 너 오는 날이잖아. 밥 먹자. 서진 씨가 밝게 말했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형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서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있으니 지훈이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너랑 밥 먹고 싶어서. 그렇구나. 지훈이는 별로 믿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조용히 밥만 먹었죠. 지훈아. 서진 씨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수저를 놓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준혁이만 신경 썼어. 너는 혼자서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무관심이었구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공부 잘하면, 상 받으면, 좋은 회사 들어가면 엄마가 저를 봐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 눈에는 형만 보였어요. 지훈아. 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동안 제가 느낀 외로움은 어떡하라고요? 혼자 생일 케이크 사서 먹던 날들은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순간들은요? 지훈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엄마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 말이 서진 씨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더 아픈 말이었죠. 아들이 엄마를 포기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지훈아, 엄마가 바꿀게. 이제부터라도 내게 더 신경 쓸게. 너도 엄마한테 소중한 아들이야. 준혁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엄마. 지훈이가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억지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이제 괜찮으니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지훈이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 씨는 식탁에 남아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손대지 않은 밥상. 너무 늦어버린 정성. 그날 밤 서진 씨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두 아이 마음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 서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지훈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훈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어쩌면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30년 넘게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아이를 지키려다 다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준혁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다 지훈이에게는 없는 엄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서진 씨와 지훈이 사이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는 더 힘든 아이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가 받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혼자서도 자라는 아이는 실은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강해진 아이일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라는 아이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더 힘들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오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괜찮니?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도 듣고 싶어.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훈이 같은 자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라고. 그 용기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